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지난 주말에도 긴 꼬리를 내면서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주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은 글로벌하게도 올라가고 있지만 유독 국내 증시가 이제 더 가파르다는 겁니다. 이 상대 강도로 봐도 국내 증시 이제 코스피 200 대비로 더 강한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리플 정도 빼고 그리고 이제 섹터니까 빼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제 금도 이겼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이 지금 금도 이긴 상황인데 왜 사실 유독 이렇게 코스피만 강할까?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간단한 이유긴 합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실질 금리가 지금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좀 긴 시계열로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실질 금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명목금리, 그냥 우리가 이제 말하는 금리가 이제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플러스 이제 실질 금리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실질 금리는 이 실에서 보면 명목 빼기 이제 기대 인플인 거죠. 명목금리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금리를 이제 명목금리라고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겁니다. 어떤 의미냐? 채권금리가 또 3%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2%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2%니까 실질 금리는 1%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이 투자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진짜 내가 번 돈은 얼마일까라고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가 지금 거의 역사상 최저치 수준입니다. 제로금리 거의 우리나라도 아주 금리가 낮았던 때가 있었죠. 거의 제로금리 일대 수준보다도 지금 더 낮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의.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채권을 투자하거나 예금을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럼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이제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결국 지금의 증시 상승은 이 낮은 실질금리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수치가 보시면 0.55입니다. 0.55이고요. 그럼 이제 미국은 얼마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미국도 이제 같이 비교할 거면 똑같은 10년물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년물만 남기고 다 지운다라고 쳤을 때 미국의 10년물은 얼마인가요? 1.7입니다. 아주 큰 차이죠. 3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실 미국 대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환율이 튀고 있는 부분과 국내 쪽이 상당히 이제 부동산이 압박이 강한 것도 이렇게 아주 실질금리를 낮췄던 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실질금리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 자산 시장을 하락하는 트리거가 될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를 먼저 좀 얘기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트리컬러라고 지금 미국 쪽에서 부도가 난 것도 있는데, 좀 그 부분 리포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자동차 유동화하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트리컬러랑 이제 퍼스트 브랜드 회사들이 이제 다 붕괴가 되고 있는데, 요거 이제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결국 불법 여기는 이중 담보를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려운 내용들 다 생략하고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 회사라는 A라는 회사가 은행에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러니까 A라는 자산으로,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B라는 자산으로 은행한테도 돈을 빌리고 유동화 시장에서도 돈을 빌린 겁니다. 하나의 자산으로 이렇게 빌렸으니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양쪽 다 담보를 주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담보가 사실 이렇게 되면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100짜리인데 담보를 내가 여기서 100 빌리고 100 빌리면은 100짜리로 많이 갚아봐야 50씩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50% 손실이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시에로랑 이 PDF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이제 예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당장 터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일단 쌓여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 와장창 하겠지만 아직은 이제 터지진 않고 그냥 쌓여 있는 상태인데 일단 주의는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구조는 뭐 이렇습니다. 결국 A라는 회사가 똑같이 B라는 자산을 은행에게 담보를 맡겨서 돈을 빌립니다. 담보를 주고 돈을 빌립니다. 뱅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을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한 겁니다. 이 A라는 회사는 또 B라는 자산을 이 시에로라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약간 예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비슷한데 이제 대신 이제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다시 재유동화를 안 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똑같이 이제 시에로라는 그냥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시에로라는 투자자한테 똑같이 자산을 넘기는데 담보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그냥 수익 분배권을 넘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사실 담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담보가 아니라 수익권을 받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먼저 담보권이 있으니까 여기는 돈을 조금 떼일 확률이 낮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시에로 투자자들은 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 시에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 좀 이벤트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JP 모건에서는 이제 그거를 약간 바퀴벌레가 집에 한 마리 보였으면 과연 한 마리만 있을까? 이제 이미 여러 마리가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일단 그 트리거는 결국 금리가 될 겁니다. 이제 이 자산 시장의 붕괴도 그렇고 저것의 문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지금 시에로 시장이 2022년 금리가 인상된 이후로 3분의 1의 회사가 지금 4년 정도 되고 있죠. 계속 적자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굴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빚을 다시 빌리면서 굴러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막히는 순간 무너질 텐데, 아직까지는 한두 마리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많아지면 시장이 이제 무너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주의 정도 단계,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 보이네. 지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트리거는 결국 금리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켜진 김에 상대광대 보면 이제 코스피 200이 지금 상당히 강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금리가 낮아서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엔간한 거는 다 코스피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기계, 전기전자 정도, 결국 반도체랑 뭐 방산 뭐 이런 것 쪽, 원자력 뭐 이런 거 빼고는 코스피가 다 이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전반적인 추세 점수는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가 상당히 낮은 실질금리의 영향으로 이제 특정 섹터들이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아웃퍼폼하는 게 대다수가 아주 극소수의 섹터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은 뭐 계속 증시가 이제 폭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비싼 상황에도 더 비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내 쪽 봐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비싼 레벨까지 지금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뭐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 봐도 상당히 레벨은 계속해서 고평가 영역이다. 근데 이제 그 고평가가 그냥 계속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비싼 고평가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지표들 먼저 보면은 뭐 ISM 제조업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비제조업은 좀 떨어지는 모습. 수출액 대비해서 이제 시가총액 대비 수출액도 이제 거의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과거 2008년도 수준은 이제 넘어섰고 아직까지 21년 고점까지는 아닌 뭐 그 정도 레벨이다라고 국내 쪽은 볼 수 있겠습니다.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주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계속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 만큼 일단 고평가긴 고평가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뭐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고평가입니다. 여전체가 회사채보다 더 비싼 레벨이고 회사채 스프레드도 상당히 비싼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지는 못하고 롱 포지션이 조금 감소를 했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숏 포지션이 살짝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아주 급등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은 뭐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PBR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은 좀 외국인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약간 특이한 점이다. 최근에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여기는 조금 선물은 최근치엔 뺐지만 좀 추세적으로는 좀 매수를 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규모가 크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가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좀 증가를 하면서 8천억 가량 증가가 되면서 24조 8천억 정도, 뭐 거의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이제 지난주에 BS 이제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 지급준비금이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정부 현금인 TGA가 좀 많이 증가했던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RRP는 한 65억 달러 정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었고 이제 연준 순유동성과 총자산이 한 6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QT는 아마도 지금 뭐 몇 달 안에 아니면 빠르면 이번 달에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일단 파월 의장이 일단 넌지시 얘기를 던진 상황이고, SCFI는 약간 반등하고 있고 BDI는 살짝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유동성 같은 경우가 일단 좀 빠지다가 지금 조금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뭐 빅 이벤트는 이제 12월에 SLR을 푸는 걸 겁니다. 지금 일단 대출이 못 나가고 있는데 크게 이제 SLR이 풀리면 그때 이제 대출이 급격하게 나가면서 이제 아마 물가가 결국은 내년 한 하반기 정도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증시도 사실 선반영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단기 금융시장이 좋지 않죠. 이제 지준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SFR 빼기 EFFR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QT가 결국 끝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했던 거 살펴보면은 단기 국채가 좀 많이 발행을 했고요.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 298억 달러밖에 이제 발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4천억 달러 정도 일단 발행이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QT 같은 경우가 이 RRP가 다 고갈이 되면서 이제 QT가 좀 멈출 수 있다라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특이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지수들부터 간단한 이제 원자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보면 금이 좀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롱 추세가 좀 약화가 됐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는 롱 추세긴 하고요. 이제 WTI는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숏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추세로 봤을 때 아직까지 골드는 그럼에도 롱 추세긴 하고요. 추세로 봤을 때 WTI는 아직까지는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숏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골드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근데 이제 요게 벌린저가 쭉쭉쭉쭉 벌어지던 게 이제 모아지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아마 하락을 할 확률이 골드는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린저 거리가 벌어졌다가 줄어들고 있죠. 이제 아니면 이제 요때처럼 횡보를 할 수는 있어요. 이제 한 번 더 간다고 보면 횡보인 거고, 아니면 이제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거나 지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그래서 일단 볼린저가 들어오고 벌어졌던 게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있다. 뭐 크게 조정 받았죠. 지금 이미 더 받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장기적으로 일단 그런 상황이고, RSI도 뭐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드 같은 경우 금 봐도 이제 금도 볼린저를 넘어갔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벌어져 있고 모여 있어서 아마 좀 반등 가능성이 결국 단기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반등을 하면서 볼린저가 좀 벌어지고 있어서 이건 또 좀 반등의 가능성이 지금 더 크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자재 쪽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다음 기타 지표들 보면은 국고채 금리가 뭐 국내 쪽이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3년, 10년 가릴 거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채는 또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달러나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다 롱 추세고, 삼성전자가 조금은 그래도 힘이 빠지는 이제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그래서 점수로 보면은 이제 국고 3년은 확실히 쇼 추세고요. 국고 10년도 확실하게 쇼 추세. 미국채 10년은 여전한 롱 추세.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시 롱 추세. 삼성전자 롱 추세가 조금 약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 추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도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 거의 상단이 쳤죠. 그래서 기술적인 하락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긴 했기 때문에 한번 뭐 조정 정도 받고 가는 것도 이상하진 않겠다. 근데 이제 저걸 밴드를 이제 타고 가느냐 조정을 받느냐, 이제 그 정도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타고 갈 가능성도 0은 아니니까요. 이제 뭐 10년물도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이제 모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등 가능성이 이제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여기는 뭐 추세가 아주 있지는 않고요. 네, 일단 뭐 지금 협상이 됐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이제 기사도 나긴 했습니다만, 뭐 한번 기사 보시면 뭐 오늘 200억 달러씩 거의 10년 분납이죠. 2천억 달러까지 분할이고, 이제 1,500억은 비현금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결국 이게 사실 1,420원까지 빠지기는 했지만 뭐 결국은 내야 되는 거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이게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환율에 상방 압력을 주는 재료가 아닌가. 이제 뭐 분납을 하나 안 하나, 무슨 현재 가치로 떴을 때 당연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건 당연히 맞고요. 일시납인 거는 뭐 어차피 원래 불가능한 얘기였기 때문에 일시납을 생각했던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연히 너무나 불가능했던 일이라서, 원래 이제 기존 안부터 계속 200에서 250 정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뭐 그냥 예상치 정도 되는 수준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 예상치 수준 자체가 결국 이 재원이 어디고 이런 건 이제 조금 정확하게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는 누가 낼 것이며, 이제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찍어낼 텐데, 이제 그럼 환율 압박이 정말 없겠냐. 200억 달러가 안 내던 거를 내니까 영향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겠죠. 이제 한 방에 내지 않아서가 더 낫다, 요 정도고, 뭐 사실상 한 방에 낼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실 뭐 이게 호재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호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 정도가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 그냥 뭐 지금 상당히 마지막, 그러니까 힘은 좀 많이 약해졌는데 이제 좀 고점은 갱신한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이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 국내 쪽은 뭐 여전히 특정 섹터들은 힘이 아주 넘쳐나는데, 아까 삼성전자 보셨듯이 여기도 이제 힘이 볼린저를 좀 하회하고 있죠. 50볼린저 보면은. 그래서 힘이 좀 이제 빠지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속 상단에서 넘어가고 있다가 이제 내려왔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치고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고 가다가 요만큼에서 조정 보일 때 좀 빠졌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좀 힘이 지금 또 빠지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저번처럼 그냥 빠진 상태에서 계속 가느냐 마느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결정 지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값상 자산들 보면은 이제 결국 비트코인은 숏이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급 빠졌던 게 다시 반등하면서 일단 기준선이 많이 내려와서 아직까지는 뭐 숏 추세는 아니고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숏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리플 같은 이더리움이 좀 숏 추세에 더 가깝다. 뭐 추세 점수는 이렇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중립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살펴보면 뭐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사실 뭐 또 말을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FOMC도 사실 뭐 오늘 새벽에 예정되어 있죠. 3시에. 그래서 뭐 금리는 당연히 25bp는 뭐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QT 쪽 관련된 얘기나 뭐 향후 이제 전망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기자회견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 자체는 뭐 딱히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은 없이 그냥 일단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도 뭐 특이사항은 없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수들 보면 뭐 다 이쪽에 있죠. 그래서 뭐 다 롱 추세 지금 가깝고, 일단 120분봉 추세가 약간은 약하지는 뭐 신호 정도 보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변동성은 국내는 상당히 좀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오히려 변동성이 좀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뭐 점수로는 뭐 다 올 100으로 지금 롱 추세다. 뭐 여전 폭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롱 추세로 돌아왔고, S&P도 롱 추세로 돌아왔고, 이제 코스피도 여기서부터 계속 롱 추세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입니다. 그 다음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 미국 쪽 변동성은 상당히 레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역으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120분봉 같은 경우 일단 다 넘어와 있으니까 뭐 언제든 좀 조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뭐 명확하게 과열이 돼 있다라는 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나스닥 120도 마찬가지로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 조정이 날 수 있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RSI도 뭐 너무 높고요. 이게 바로 이제 나스닥 그냥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가 벌어지면서 올라갔으니까 이건 일단 지금 벌어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도 넘어가 있고 벌어지고 벌어져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여기 다시 이제 재차 안으로 들어올 때가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S&P는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120분봉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여기도 뭐 가파르게 넘어가 있고 아주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볼린저 밴드가 아주 큰 폭으로 벌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RSI도 여전히 계속해서 과매도 영역이다, 과매수 영역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코스닥 150도 뭐 특별하게 다를 거 없이 아주 과매수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봉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뭐 날라가 있는 상황이죠. 벌어질 만큼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고 뭐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격도도 뭐 사상 최고치인 거죠. 최근 기준으로. ATR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뭐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기저에는 실질금리가 낮은 게 가장 큰 요인이다, 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150도 뭐 특별히 다른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차트로 결국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200도 뭐 계속 뭐 천장이 어딘지 모를 만큼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가 1, 2, 3, 4, 5고 이 5가 어디로 갈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계속해서 높이 가고 있다. 근데 결국 그냥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뭐 하나 뚫리면 팔자. 이제 뭐 여기서 1차적으로 팔고 여기서 2차적으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빨리 자른다 싶으면 120분봉 뭐 기준선이 여기서 빼고는 깨진 적이 없으니까 뭐 깨지면 매도하자.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보다가 결국 추세가 꺾일 때 이탈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캔들 모양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150도 도지 나오고 이렇게 음봉 나오는 건 뭐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일단 뭐 내일 모습을 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 어차피 FOMC도 있는 다음 날이기 때문에 RSI도 계속 고평가긴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S&P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볼린저 20밴드를 타고 가고 있지만 뭐 계속해서 뭐 50, 200 볼린저 상단에 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빠질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계속 과열인 채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다시 이제 재차 안으로 들어올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에도, 근데 여긴 좀 다르죠. 코인은 결국 여기서 지금 구름대에서 상당히 막히고 있고, 여기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사실 재차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는 보여집니다.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은 뭐 국내 쪽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외국 쪽, 이제 미국 쪽, 이제 빅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일단 볼린저 20을 좀 타고 가고 일단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니케이도 아직까지는 잘 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로도 아직은 마찬가지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가 아주 좋진 않긴 하죠. 전환선 기준 역전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딴 데보단 좀 추세가 좀 약해 보이고, 상해 종합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긴 합니다. 중국 경제는 안 좋지만 뭐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죠. 결국 실질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게 실질금리가 낮다는 것 자체가, 예금이나 채권이 결국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시 좀 반등을 하려는 모양새긴 합니다. 지금 다 위쪽에 있긴 하니까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당연히 이제 내일 지금 뭐 빠지고 있어서 한 20원 요 정도까지는 뭐 하락할 거라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 여기 정도 터치하거나 여기까지 빠졌다가 재차 이제 반등하는 모습으로 환율은 좀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안도 계속 강세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계속 지속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WTI는 결국 제재 때문에, 미국 쪽, 인도 쪽 제재 때문에, 이제 러시아 쪽 이제 원유 사는 거 좀 제재 때문에 반등을 했다가 약간 다시 좀 되돌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 같은 경우가 좀 큰 폭으로 낙폭이 있었습니다. 되돌림은 언제든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단기적인 추세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국고 10년물은 이제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초 10년은 뭐 계속 좀 희마리가 없이 좀 빠지고 있는 아직까지는 모양새고요. 국고 3년물도 여기 아까처럼 터치돼 있다. 이제 우리나라 10년도 좀 터치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지만 아까처럼 볼린저 50이나 200의 지표로 이제 만든 걸로 봤을 때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볼린저로 봐도 볼린저를 타고 가고 있던 게 일단 이탈을 했죠. 근데 이제 이탈하다가도 다시 붙을 수는 있겠지만 쭉쭉쭉 이렇게 계속 가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전환선 깨지거나 하면 1차 매도, 기준선 깨지면 2차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미 RSI가 엄청 과열인 시간이 꽤 다 오랜 시간이 흘러왔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조금 리스크 대비 리턴이 높진 않은 거죠. 그리고 기준선을 만약에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고 쳐도 상당히 높이가 거리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요 기준선 길이랑 요럴 때처럼 붙어 있을 때는 리스크 차이가 다르죠. 여기 때는 빠르게 손절할 수 있지만 진입할 때 여기는 이제 손절 라인이 멀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결국 자동으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는 포인트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볼린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탈하면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금리가 튀기 전까지는 실질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뭐 사실 1.7이라고 하지만 1.7도 높은 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결국 낮은 실질금리가 결국 다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아주 장기적인 추세로 꺾이긴 쉽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가 좀 튀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추세는 여전히 아직까지 롱인 건 뭐 분명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제 꺾이면 매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